다드리의 유자차. 아이고. 아, 되게 어색하네 갑자기 하려니까. 근데 내가 ASMR을 해달라고 해서 봤거든요. 이어폰 어디 갔지? 이어폰 어디 갔지? 잠시만요. 출근? 다시. 별로 안 늦었네. 8분밖에. 되게 어색하다. 막상. 아이고. 진짜 시작. 아니, 처서인데 확실히 날씨가 확 추워지더라고. 처서 매직. 마스크 걸 보고 왔거든요. 재밌더라고. 저도 원작을 먼저 봤거든요. 전 예전에 마스크 걸 그거 연재할 때 봤어요. 진짜 넷플릭스도 결제를 해서 약간 그거더라고. 혹시 스포 당해도 상관없으신 분? 그냥 스포 없는 걸로 할게요. 일단 불법으로 산 총은 오발률이 높으니 웬만하면 총 대신 복수를 할 거면 약을 쓰는 게 확실하다. 오발률이 너무 높더라. 일로 와봐.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보고 느낀 거. 마스크 걸 보고 느낀 거 두 번째. 함부로 남이 주는 술과 떡볶이는 먹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주인공들이, 등장인물들이 거의 약간 결핍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는 드라마였어. 되게 재밌더라고. 뭔가 엄청 맞아, 좀 자극적이야. 제이 말처럼 굉장히 외설적인 내용이 좀 많기는 해. 그런데 되게 재밌게 잘 표현했더라고. 어쩔 수 없이 드라마다 보니까 잘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나름 포인트들 되게 잘 잡았더라고. 전 원작을 봤어가지고 방송을 키기 전에 되게 막 많은 거를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라이브를 키면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진짜 생각 하나도 안 나. 뭐였더라? 무슨 얘기하고 싶었더라? 내가 또 이럴까봐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엄청 놀아줬거든요. 분명히 엄청 놀아줬는데 꼭 이럴 때 뭐 할 때 이런다? 전화통화할 때라던가 이거 방송할 때라던가 꼭 이럴 때 야옹거린다? 나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맞아, 도리안처럼 뭔가 그 묘한 불편함이 있어요. 거북함이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눈살을 찌푸러지게 하는 거, 그리고 뭐 삐뚤어진 모성애도 엄청 나오고 슬프면서도 진짜 불쾌하지만 또 자극적이고 엄청 스피드 있게 스토리를 풀었더라고요. 이제 갈래? 그래. 혹시 여름 빌라 책 읽으신 분? 목 많이 갈라져요? 목캔디랑 하나 먹고 할까? 아니, 10시 반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막상 진짜 책 얘기 하려고 하니까 11시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자, 오늘은 2편. 시간의 궤적 2편. 1편 요약을 하자면 프랑스 어학원에서 한국인 여성 둘이 안면을 트고 비가 오는 밤 프랑스 골목을 걷다가 술집에서 둘의 취향을 공유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며 이 낯선 땅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한 채 우정을 쌓아갔고, 그러다가 이 둘이 어떻게 프랑스에 오게 되었는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인공은 대학교 CC였던 남자친구의 결정에 따라 전공부터 취업까지 선택을 했는데 남자친구와 바람이 나서 헤어진 후 커플링을 벌이고 그 자리에서 본인이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미술 공부를 하겠다는 선택을 스스로 처음으로 하면서 프랑스에 오게 되었고, 주인공이 언니라고 부르는 두 번째 중심 인물은 대기업 주재원을 신청을 직접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주재원으로 발탁이 되었지만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에게
넌 왜 그렇게 독하고 이기적이니? 라는 말을 들으며 헤어졌다. 그래서 외국을 왔는데 외국을 와서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낄 때면 이미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어버린 남자에게 전화를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이렇게 공유하면서 서로의 우정을 더 돈독해지고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데, 이게 일부의 요약이 여기까지고, 주인공은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에 브리스라는 남성을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납니다. 브리스가 먼저 주인공에게 말을 거는데, 이 사람은 주인공과 다르게 자동차 회사를 다니면서 되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야. 출장차 한국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로 주인공의 향수병을 자극해서 꼬시는 데 성공합니다. 두둥 탁! 그리고 주인공도 브리스가 동아시아 여자에 대한 특별한 애호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 여자에 대한 특별한 애호는 옐로우 피버 맞나? 약간 동아시아 여성에 대한 집착 이런 건데 되게 엄청 모욕적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여자들은 순종적이라서 내 뜻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환상인데, 뭐 미친 새끼들이지. 그러니까 서구적이지 않은 호리호리한 마른 몸에 대한 환상도 좀 있고, 약간 미성숙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이 남자들이 특히 일본이랑 한국 여자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막 동아시아 출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막 옛날에 뭐 동아시아 여자랑 만나본 적 있는데 나 뭐 한국 여자 엄청 좋아해, 막 난 동아시아 여자를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국에서 살다 온 한국인 여성분들이 이제 거기 옐로우 피버에 그렇게 학을 떼고 온다는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살면서 옐로우 피버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잠깐 제 얘기를 넘어가자면, 제가 만났다는 게 그 사람과 사귀었다는 게 아니고 just meet, 그냥 만났다. 봤다 그냥. 영어를 좀 잘하고 싶은데 사회초년생 시절에 막 문법 공부 이런 거는 영 취향이 안 맞아서 친구랑 어디 외국인이랑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좋겠다 해서 한번 언어 교환 모임 같은 데를 간 적이 있거든요. 영어 실력을 유지하고 싶은, 혹은 약간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이랑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가자 이러고 갔는데 무슨 막 리크레이션처럼 테이블마다 막 사람을 바꿔 앉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테이블에 여자만 한 4-5명 있고, 그날 외국인 수가 적어서 한국인들만 고정으로 앉고 한 30분? 1시간마다 외국인을 바꿨거든요. 근데 막 체인지 타임에 어떤 미국인 남성이 앉았는데 생긴 게 훤칠해.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자기가 삼겹살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따 끝나고 삼겹살을 먹으러 가면 안 되겠냐 이러는데, 그때 우리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좀 배가 고팠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먹고 싶긴 했는데 솔직히 밤 10시였나 그때? 근데 밤 10시에 삼겹살 진짜 오바잖아요. 그래서 no 삼겹살 is too heavy 이런 식으로 영어했어. 나 거기 가서 another choice please 이렇게 엉망인 문법 상태로 얘기를 해서, 어쨌든 그래서 호프집을 가자 이래가지고 치킨 2마리를 시키고 텐더 샐러드 같은 걸 시켜서 가볍게 먹자 이렇게 된 거야. 엄청 떠들썩하게 막 얘기를 하고 화기애애했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거의 그 외국인이랑 얘기를 거의 못했고 옆에 있는 언니들이랑 더 얘기를 많이 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끝날 때쯤 되니까 분위기 인스타그램 교환인 거야. 그래요 하고 교환을 하고, 이제 일이 너무 바빠서 거기를 못 갔거든요. 한 보름인가? 한 달인가? 정도를? DM이 하나 온 거예요. 그러다가 뭘 하면 DM이 왔어. 혹시 그 외국인 누구랑 어떤 사이냐 이런 DM이 왔는데, 쭉 읽어보니까 그 사람은 뭐 옐로우 피버고 거기 모임 가서 여자들 겁나 만나고 다닌다, 지금 피해 사례를 모으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씨 이게 뭔 일이래 이러고 보다가 엄청 물어봐요. 뭐 어디서 만났냐, 아니 어디서 만났냐, 서로 만나자고는 안 했냐, 스킨십은 없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뭐 안 나갔고 그냥 인스타그램만 교환하고 끝났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막 증거물 사진을 막 보여줘요. 그 사람이 옐로우 피버라는 증거를 막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이 사람 엄청 나쁜 사람도 엄청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엔 피해자인 것 같아. 엄청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 엄청 토로하더라고 나한테. 근데 나는 더 이상 교류는 없다. 그러고 끝났다.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하여튼 어딜 가든 한국이든 외국이든 좀 막 동아시아 여자 막 좋아한다 이런 외국인들 좀 조심하세요. 아셨죠? 그 이후로 그런 데는 안 나가긴 했어. 다시 책 얘기로 돌아오지만 그 주인공도 이 브리스라는 남자가 그런 느낌이 없었던 거지. 너무 막 동아시아 여자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이 없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 만나요. 그러다 사이가 깊어져서 동거까지 하게 되거든요. 언니랑 또 가끔 놀았대. 여기 이 소설에 나오는 그 언니랑 가끔 놀고 그 브리스가 합류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언니랑 놀다가 브리스가 합류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자기 남자친구랑 노는데 언니를 부르든 거든 언니랑 놀다가 남자친구를 부르든 거든 왜 부르는 걸까? 그러니까 처음에 뭐 소개시켜줄 수는 있는데 좀 신기했고 하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이 셋은 엄청 잘 어울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주인공과 언니의 상황이 조금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언니는 술만 처먹으면 자신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는 남자 상사의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한국으로 약간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자 주인공도 석사 논문 심사가 끝나서 체류증 만료가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이젠 둘 다 프랑스를 떠나야 할 시기가 찾아온 거야. 근데 지금 주인공 곁에는 어떤 게 생겼죠. 바로 현 프랑스 남자친구 브리스. 주인공 고민을 해요. 여기서 브리스와 함께 한다 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위로는 구직도 힘들고 체류증을 위해 박사과정을 밟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브리스한테 체류증이 만료되면 한국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브리스는 장거리 연애는 믿지 못한다면서 한국으로 주인공이 돌아가면 관계는 끝이다 이런 식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고민을 하고 있지 여자 주인공은. 브리스는 좋지만 이곳에 있기에는 주인공이 너무 불안한 거야. 뭐 학위로는 취직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 학연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긴 친구인 언니는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이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언니가 옆에서 이런 말을 해요. 23페이지. 이거 책장 넘긴 순간 ASMR 되지 않나? 우리는 전부 걸고 낯선 나라에서 인생을 새로 시작한 만큼 나 편집해야겠다 다시. 우리는 전부를 걸고 낯선 나라의 인생을 새로 시작한 만큼 용기를 내본 적 있는 사람들이니까 걱정 마.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스로 원하는 걸 잘 찾을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어느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어디선가 베트남 국수 냄새가 풍기던 골목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브리스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내 마음은 확실하다는 생각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결혼하는 방법도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자 복잡했던 모든 일이 간단해졌다. 결국 주인공은 프랑스 외국인 남자 브리스와 결혼을 선택하고 그 사실을 언니에게 털어놓거든요. 진짜 대단하지. 어떻게 다 버리고 남자친구가 계속 있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결혼을 그 낯선 땅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해. 나라면 못할 것 같긴 해. 그치? 응애. 결혼이 쉬운 게 아닌데 바로 결혼이라니. 그러니까 애초부터 동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들은 이제 프랑스의 파리 집값도 너무 비싸고 이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 동거를 하고 있는 중에 떨어지기 싫으니까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을 해버리자가 된 거야. 이 사실을 언니에게 언니 나
브리스와 결혼하기로 했어 라는 사실을 떨어놓거든요. 24페이지. 내가 브리스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언니는 놀라운 표정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후회하지 않겠니? 언니는 나를 걱정해서 물어봤을 테지만 그 순간 나는 기분이 조금 이상했다. 언니의 걱정이 애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때 그 말이 걸렸던 것은 어쩌면 나 역시 나의 충동적인 결정과 그때에 따라 갑자기 변해버릴 나의 인생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제 언니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상하는 거지. 후회하지 않겠니? 이 말에. 이제 둘의 행선지는 완전히 갈라져요. 그러니까 언니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주인공은 이제 결혼해서 프랑스에 정착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언니를 만날 때마다 이제 언니가 하는 대화가 예전처럼 재밌지도 않고 자꾸 미끄러지는 느낌을 받아요, 이 주인공은.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서울에 저렇게 막 오토바이 방구 소리 엄청 내는 사람 너무 많아. 밤만 되면 미친놈들 같아. 어쨌든 그러니까 마치 결혼을 하지 않고 저번 달 승진을 한 친구와 최근에 아이를 낳고 어떤 분유를 먹어야 좋을지 얘기하는 동창생 같은 느낌? 그러니까 30살이 넘으면은 그런 얘기 있거든요. 친구 관계가 거기서 갈라진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은 그냥 안 한 애들끼리 놀게 되고, 결혼을 한 친구들은 뭐 스드메니 뭐 애기 유치원이니 뭐 분유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관심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명은 결혼을 해서 여기에 살게 됐고 한 명은 프랑스로 가게 한국으로 가게 됐으니까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어떻게 하면 더 알차게 프랑스에서 추억을 남길까 이런 생각이었고, 주인공은 한인 주부들의 대상으로 하는 요리 강자 모임에 나가면서 엄청난 무력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무력감을 느끼냐? 결국 내가 가진 학위와 경력이 아무런 소용없는 나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집안일을 청소한 후에 요리를 하는 것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청소를 마치면 지하철을 타고 한인마트에 가서 장을 봐다가 매일같이 다른 국을 끓이고 양념에 고기를 재웠으며 생선을 졸였다. 브리스는 언제부턴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또 한국 음식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장난스러운 어투로 가장했지만 그 말에 어떤 진심이 섞여 있는지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거지. 약간 이제 그만 한국 음식을 먹으면 안 될까? 이런 느낌을 받은 건,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건데, 이제 주인공이 느끼기에는 이 한국 음식처럼 나도 이제 질린다는 건가? 이런 걸 받은 게 아닐까 해. 왜냐면 이 둘의 관계가 좀 소원해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브리스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걸 수도 있어. 그냥 주인공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 엄청난 무력감을 느낀 거지.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거는 아무런 소용도 없고 그냥 프랑스에 와서 그냥 주부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주인공과 언니는 더 이상 밤마다 술집을 배회하지도 않고 자주 보지도 않았어요. 주인공은 그때 혼자 어학원을 다니던 때보다 앞서 말한 무력감으로 인해 더 외롭고 우울해야 하다는 걸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언니라는 존재가 있어서 버팀목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녀를 지탱해줄 언니는 프랑스를 떠나야 해서 교민들한테 당근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제 브리스만 남은 거야, 본인한테는. 그치, 도리안처럼 뭔가 자기가 나아간다는 느낌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제 브리스와 곁에 남았네. 그 브리스가 그녀를 잘 지탱해주고 있냐? 브리스는 노력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녀가 원하는 안정감이 들기에는 뭔가 역부족했던 것 같아. 그냥 브리스는 나름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내가 봤을 땐 그래. 근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던 거지.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다가 언니가 제안을 해요. 언니는 이제 당근 다 했거든, 교민들한테. 한국 교민들한테 자기 프랑스에서 쓰던 물건 당근 다 하고 한국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8월의 둘째 주 우리는 노르망디로 떠났다.
귀국하기 전 어학원에 다니던 시절처럼 여행을 같이 가고 싶다고 언니가 말했기 때문이다. 그런 언니의 제안에 브리스도 데려가도 되지 않냐고 물은 건 나였다. 겉으론 보기엔 아무렇지 않았지만 나는 부부 사이가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고 브리스를 혼자 두고 여행을 가고 싶지 않았다. 파리에서 멀지 않은 도빌로 바다를 보러 갔다. 근데 나는 여기서 되게 웃겼어. 봐봐. 언니가 뭐라고 했어? 어학원을 다니던 시절 여행을 같이 가고 싶다고 언니가 말했기 때문이었다. 언니가 어학원을 다니던 시절이라잖아. 그러니까 브리스를 왜 데려가는 거야? 혹시 이거 나만 이해가 안 되니? 나는 내 친구가 우리 옛날처럼 여행을 잠깐 가볼까? 이랬는데 혹시 내 남편도 같이 가는데 이러면은 나 진짜 싫을 것 같은데. 남편이랑 왜 같이 가? 그러니까 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 때쯤 이 언니한테 이입이 되더라고. 이 언니 이입이 좀 돼서 왜 같이 가지? 근데 이유가 이 남편의 사이가 위태로워서 혼자 두고 싶지 않대. 아니 그러니까 위태롭지 않으면 둘이서 여행을 가야지. 왜 나랑 가냐고. 내가 언니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왜 나랑 가냐고. 왜. 근데 언니는 여기서 확신의 외향인이에요. 좋대. 같이 가재. 그래서 진짜로 셋이 가서 이 책을 읽으면 나오는데 엄청 재밌게 놀아요. 막 서점도 가고 막 어디 노을도 보고 막 엄청 재밌게 놀아. 29페이지. 서점에서 엽서를 샀고 그러다가 화장실이 급해 카페에 들어가 테라스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내가 화장실에 갔다 나왔을 때 테이블 위에는 맥주 3잔이 놓여져 있었다. 언니와 브리스는 오후의 빛을 등진 채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고 둘은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연인처럼 보였다. 이제 그렇게 보인 거야. 브리스랑 언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보기에는 그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그냥 여자는 내가 봤을 때 주인공은 되게 불안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불안한 거야. 내가 이 프랑스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부터 유일한 남자 하나 믿고 지금 정착하는데 그 남자의 사이도 위태로우니까 그냥 불안한 거야. 내 생각에 그냥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이 둘도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렇게 신나게 놀고 저녁에 불고기랑 오징어 볶음 해서 엄청 토종적이야. 불고기랑 오징어 볶음 넣고 마트에서 사온 포도주랑 같이 먹으면서 이제 다들 알딸딸하게 취하게 돼요. 갑자기 브리스가 장난 섞인 말로 주인공의 불만을 털어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31페이지. 브리스가 일어나 마트에서 사온 포도주를 땄고 우리는 모두 조금씩 취해갔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말 한국 음식만 먹는다고 맹해요. 브리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포도주 4병째를 비웠을 때였다. 브리스는 취한 척 고개를 푹 숙인 채 절레절레 흔들었고 나는 기분이 상했다.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치? 하고 주인공이 물어요. 그럼 언니가 그럼. 근데 브리스가 또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하지만 정말 매일매일이라고요 하면서 브리스가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그래서 주인공의 빡침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다도 아니야. 브리스가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사방이 조용해진 사이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이러면서 주인공이 좀 화를 내요. 브리스한테.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나는 자리에 일어나 브리스의 포크를 빼앗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러는 바람에 포도주가 담긴 잔이 하마터면 쏟아질 뻔했고 모두가 놀라 비명을 질렀다. 차 한잔 할게요. 언니가 말해요. 에이 포크까지는 뺏지 마. 브리스는 그저 투정을 하고 싶은 거야 그치? 언니가 중재하려듯 말했다. 그리고 브리스 너도 먹을 거 해주는데 투정 부리지 마. 넌 고작 한국 음식을 매일 먹을 뿐이지만 네 아내는 매일같이 니네 말을 쓰고 니네 나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너네 나라 사람들을 상대해야 돼. 언니가 아이를 다루듯 브리스의 등을 토닥였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언니가 아니길 원했고 누구보다 브리스가 나를 이해해주길 바랐다. 나는 브리스가 질린 것이 단순히 한국 음식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내 머릿속에는 교민 모임에서 만난 나를 집에 초대해 주었던 어떤 여자가 떠올랐다. 이 여자는 되게 한국 프랑스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본인한테 본인을 놀리는 약간 그런 대화도 뭐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허허 웃기만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내 미래인가? 이러면서 엄청 불안했었대요. 엄청 현실 자각이 왔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혜인 투정을 왜 하냐고요? 밥 주면 그냥 가만히 먹어야지. 아, 밥 주는 사람한테 원래 잘해야 되긴 해. 그러니까 내 생각엔 주인공이 좀 더 프랑스 땅에 영원히 살기로 한 본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랬던 것 같은데 브리스는 그 정도까지 섬세하진 않았던 거지. 반찬 투정하고 맨날 행기금 식량이 칠려 막 이러고. 그러니까 브리스가 먼저 자리를 뜨고 이 테이블엔 이제 예전처럼 언니와 주인공 둘만이 남아서 얘기를 계속해요. 34페이지. 좋은 남편이야. 나의 맞은편에 앉은 언니가 말했다. 철이 조금 없어서 그렇지 너를 사랑하는 건 알잖아. 지금 나는 그때 언니가 나를 달래주기 위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때는 언니가 내 남편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는 듯이 말하는 것이 싫었고 나를 조금 무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일었다. 나는 언니가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를 한심하게 여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이민 생활이 참 힘들죠. 모르는 세상에서 남편만 믿고 뚝 떨어지는 건데 남편이 그게 얼마나 큰 결심인 건지 모르는 건지. 아 그치. 타지에서. 근데 여기서 약간 언니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주인공은. 혜인 남편 딴에선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간 걸로 알고 있겠죠. 아 그건 너무 무심한데? 그거는 너무 무심하다. 그래도 인도양을 건너서 대서양까지 대서양까지는 아니구나. 지중해까지 왔는데 언니가 싱크대에서 새로운 포도주 병을 가져와 마개를 떴다. 더 마실 거지? 언니가 나의 잔에 술을 따랐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벌써 돌아갈 때라니.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언니가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잔에도 술을 따랐다. 그래도 건배는 해야지. 어쨌거나 너는 원하던 대로 결혼을 했고 이제 완벽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이제 바깥은 먹색으로 가득했고 어둠 속에서 흰 거품만이 주기적으로 부서져 내렸다. 완벽히 새로운 삶이라는 언니의 말을 듣고 완벽한 유배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자각이 들었고 그러자 알 수 없는 패배감이 가슴속에 피어났다. 알 수 없는 패배감이 가슴속에 피어났대. 이제 얘기를 막 하다가 언니가 외로움을 느꼈는지 옛 연인과 갔던 해안가 마을 얘기를 해요. 그 바다를 보면서 지금 밤바다를 보면서 좀 고통스럽지만 되게 담담한 표정을 짓는데 주인공이 언니에게선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36페이지. 언니 아직도 그 사람한테 연락해? 응. 나 사실 지난주에도 또 걔한테 전화했다. 바보같이. 지금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 순간 대체 왜 언니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이 다음 장면을 회상할 때면 언제나 오래전 서로가 서로로 인해 충만했고 아직 우리에게 밤 산책을 할 거리가 남아있던 그 시절의 우리를 향해 외설스러운 말들을 짓거리던 인종차별주의자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언니의 눈빛도. 행복에는 정해진 양이 있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처럼 다급하게 내가 언니 그건 나쁜 게 아닐까? 언니는 남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싶어? 라고 언니에게 말했을 때 그 눈빛. 억지로 웃으려고 하지만 끝내 물에 녹아내리는 물감처럼 한없이 희미해지던 그 눈빛. 이제 이 여자는 주인공은 본인이 유부녀 입장이 된 거지. 아마 언니는 꽤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죠. 정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서로가 서로로 인해 충만했고 서로가 서로에서 엄청 의지하던 사이여서 그렇게 자기 치부까지 얘기를 했는데 상황이 바뀌고 이 주인공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온해지면서 이 문장에서 나오는 말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 행복에는 정해진 양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믿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 언니가 불행해진다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겠지?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나는 이렇게 힘든데 언니는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 막 그런 걸 상상하면서 추억에 젖어 있어? 이런 느낌? 혜인 진짜 남일 같지 않아. 더 공감되는 것 같아. 그치? 본인이 이제 유부녀가 됐잖아. 그러니까 주인공이 원하던 행복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만큼 행복해지지 않으니 언니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걸까요? 케이디 약간 왜 언니만 행복해 이런 마음.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주인공이 지금 마음이 너무 그냥 불안해. 그렇다고 이 사람을 이 곁에서 브리스가 엄청 잘 챙겨준다는 느낌을 본인은 받지 못하고, 제가 언니였으면 진짜 실망스럽고 서운하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음속으로 이제 손절.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함부로 본인의 치부를 얘기하지 마세요. 상황이 불리해질 땐 그게 창이 되어 본인에게 날아옵니다. 국어생활을 아니 그냥 느낀 점을 얘기하자는 거지. 그냥 느낄 수는 있잖아. 근데 진짜 친구는 불행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내가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언니가 유부남을 좋아하는 모습을 봐왔으니까 자기 남편과 언니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언니의 의도보다 언니라는 사람의 성향에 대해 불신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부분도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는 것 같아. 여기서의 교훈, 영원한 건 없다. 그러니까 그거지. 친구를 얘기할 때도 약간 그런 친구 혹시 없으세요? 자기가 힘들었던 얘기를 계속 본인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어느 순간 되게 지치거든요. 나쁜 감정 이런 거 되게 쉽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하지 마세요. 친구한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저도 어릴 적에 근데 회사에서 힘든 일 있거나 친구랑 안 좋은 일 있거나 아니면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말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내가 겪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내 친구가 나한테 엄청 자기 얘기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옛날에는 고민 상담을 되게 잘 들어주는 친구? 이런 포지션인갑다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들어줬거든요. 근데 진짜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지치는 거야. 너무 이게 똑같은 말을 계속 하니까 약간 그거죠. 해소감을 느끼고 싶은 거겠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는데 그냥 누군가에게 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해소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엔 저도 그때 그 친구를 겪고 나서 입도 비틀인데 친구한테 전화했어. 있잖아, 내가 옛날부터 막 거지 같은 일 있으면 거지 같다고 연락한 거 미안해. 거지 같은 거. 거지 같은 이야기도 들어줘서 고마워. 친구한테 그랬어. 아니 너무 미안하더라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쓰는 방법은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근데 약간 이런 현상은 사회초년생일수록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힘든 거에 대해서 이 누군가에게 말하는 해소감 외에는 푸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가장 좋은 방법 추천으로는 일단 글을 써보세요. 그 현상에 대해서 그냥 날 것 그대로 쓰고 이 고민을 내 친구가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 제3자 입장에서 답변을 한번 달아보세요. 생각보다 효과가 좋거든요. 내가 제3자가 돼서 내 스스로에게 한 조언을 그대로 안 해본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모든 일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딱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제3자가 되어서 했던 조언대로 했었어야 됐더라고.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걸? 이라고 쓴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됐어. 그래서 너무 감정이 풍부했을 때 웬만하면 행동에 옮기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수록 우정이 더 돈독해지는데요. 근데 그것도 어릴 때나 가능한 거지. 나이가 들면 지쳐요. 왜냐면 감정이라는 건 되게 쉽게 전이 되거든요. 당신은 그러면은 사건이 일어나거나 화난 일 있을 때 주위 사람한테 말 안 하나요? 하면 하죠. 하는데 그 순간 막 엄청 격정적인 순간엔 안 하고
나 이런 일 있었어. 거지 같았어. 그랬어. 끝. 거기서 끝내야 돼요. 아, 그랬구나 하고 어떡하지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 그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아, 어떡하지? 계속 어떡하지만 계속 반복해. 그러지 마세요. 너무 지쳐요, 듣는 사람. 그치, 사실 대부분 우리는 푸념할 때 정답을 알고 있죠. 그냥 해소하고 싶을 뿐. 윤재희. 그냥 쌍욕만 받고 끝내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그치, 좀 슴슴해졌을 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언제 말처럼. 슴슴해졌을 때. 너무 말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아, 나 마이크 너무 세게 말하나? 나 지금 말 너무 세게 말하나? 너무 말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럴 때 이제 잠깐 툭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랬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넘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느꼈을 때는. 서로가 서로한테 덜 피곤해. 아, 그치. 좀 답정너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 도리 말처럼. 적당히 해야 돼요. 뭐든지. 왜냐면은 감정은 되게 쉽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아, 친구가 우울한 얘기하면 저 되게 우울해요. 진짜 너무 말하고 싶다? 근데 그럼 물어요. 야, 나 지금 좀 우울한 얘기 해도 되냐? 이러면 친구가 오케이, 해봐. 이렇게 되거든요, 요즘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친구한테 너무 많이 감정을 쏟아붓고 있는 느낌이 든다 라고 하면 이 방법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다시 읽어주자면, 그건 나쁜 거 아닐까? 언니는 남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싶어?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끝내 물에 녹아내리는 물감처럼 한없이 희미해지는 웃음을 지었죠. 언니는 그러다가 37페이지. 우리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국에서든 파리에서든 다시 금방 보자고 작별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둘 중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영원히 보지 않음. 이제 언니는 한국을 가요. 언니는 한국 가. 시간 아주 많이 흘러. 이제 이사를 갔어요. 주인공은 이사를 갔고 언니는 한국을 가서, 주인공은 초반에 느꼈던 무력감은 아이를 낳고 점차 이 프랑스 사회에서 적응을 해 나가면서, 또한 브리스도 같이 주기적으로 한국 음식과 한국 영화를 같이 보면서 그녀의 향수병을 달래줬죠. 아, 저 오토바이다 부셔버리고 싶어. 이 38페이지. 여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르노블에는 파리만큼 한인들이 없지만 그래도 SNS가 있어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았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SNS 계정에 들어가 한국 소식을 읽거나 한국어로 프랑스의 소식을 전하고, 그러다가 가끔 언니의 옛날 이메일 주소나 아이디를 직접 입력해 계정을 찾아볼 때가 있었다.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더라면 언니와 연락할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과를 하러 연락하지 않는 것이 언니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 이 문장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사과를 하러 연락하지 않은 것이 언니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 나는 어디서든 언니가 잘 살고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곳에서는 드물게 폭우가 쏟아지고 코를 고으며 잠든 브리스 옆에 홀로 긴 시간이 뒤척이는 새벽이면 나는 오래전 바리라츠에서 내가 잃어버린 반지를 찾기 위해 언니와 식당을 되돌아가던 일이 떠올랐다. 다행히도 화장실 세면대 위에 그대로 놓여있던 반지를 찾은 후 우리가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거리에는 장대비가 쏟아붓고 있었다. 어쩌면 좋을지 망설이는 사이 언니가 먼저 우산을 펼쳐들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우산을 써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비였다. 언니는 이내 우산을 접더니 비를 쫄딱 맞은 채 나에게 빗속으로 돌아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폭우 속을 달렸다. 웃음을 터뜨리면서 머지않아 거짓말같이 비가 그치고 해가 날 거라는 사실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처럼 지금도 그날을 추억하면 빗속을 뛰어가는 언니와 나의 모습은 손끝에 닿을 듯 생생하고, 그러면 나는 어김없이 울고 싶어진다. 왜 울까?
왜 울지? 난 이거 여기까지 처음에 읽었을 때 그 생각이었어. 왜 울지? 왜 울어? 지가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이 그렇게 말해놓고 아니 왜 우는 거야? 자기가 미워서? 그때가 그리워서? 응애 티는 이해 못해요. 다롱 주인공 비련 여주인공 중독 같은디? 정 언니가 그리운 게 아니고 그 시절에 자유롭고 행복한 내가 그리운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운 거야? 그니까 왜 우냐고. 야, 나도 F인데 왜 우냐고. 그니까 솔직히 말해서 난 이 주인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기서 반지가 3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초반 1번 때. 네, 반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가자면 첫 번째 반지가 나오는 거는 전공부터 취업까지 남자친구의 대학교 CC였던 대학교 선배, 그 남자친구의 의견대로 하다가 그 남자친구가 후배랑 바람나가지고 충격을 먹고 그 반지를 빼버리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자기가 산 반지를 그 약지에 껴요. 그 상태에서 언니를 만나요. 언니를 만나면서 언니와 반지의 추억이 생기고 브리스를 만날 때 이제 브리스와 만나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반지를 빼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변환이 이 반지로 다 시작돼. 남친구랑 헤어지면 프랑스로 오길 결정하면서 반지 한번 바꾸고 언니랑 있는 동안 자기가 직접 고른 반지가 계속 착용되어 있고 브리스랑 결혼을 하면서 결혼 반지로 바뀌고 뭔가 그런 걸 좀 봤거든요. 사실 작가는 아무 의미 없이 쓴 걸 수도 있는데 나는 그 반지가 왠지 포커싱이 되더라고. 하여튼 이게 끝입니다. 재밌으셨나요? 따로 언니 근데 진짜 제가 또잉하고 궁금해서요. 책에서 주인공이 가고 해상하고 울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끝이야. 미안, 그게 끝이야. 단편 소설이라 어쩔 수 없어. 아니, 내가 봤을 땐 이 주인공이 근데 나 진짜 ASMR 해달라는 소리가 너무 많은 요청을 들어왔거든. 근데 나는 ASMR이 어떻게 좋은지 모르니까 뭘 어떻게 달라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ASMR 영상을 한번 봤어. ASMR을 검색을 해서 막 이거 뭐 탭틱 성지가 될 것입니다. 막 팅글을 느끼지 못하실지언 뭐 죽겠습니다. 뭐 이런 거 보면서 봤는데 뭐가 좋은 얘들아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 거야. 뭐가 좋은 거지? 뭐 많아. 그래 막 헤어샵 두피 컨셉 막 그러면 갑자기 어머 막 오셨어요 이러면서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공방 그런 건 오글거리니까 언니 말투로 라지하는 것. 팬미팅에 생각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얼굴을 막 절대 못 보여줘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오프라인에서도 보여주는 건 상관없고 이런데 핸드폰 다 뺏어야겠지? 인터넷에 내 사진이 올라가면서 내 사적인 삶이 분리가 안 되는 게 싫은 거야. 각 잡고 하는 게 이거예요. 각 잡고 한다는 게 이거야. 근데 이러면은 내 목소리가 거의 안 들어가잖아. 이게 각인 거. 이게 뾰족한 각이야. 이러면 내 목소리가 거의 안 들어가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목이 아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고. 이게 왜 좋냐고. 아니, 이 정도? 야, 너네 둘 중 하나만 해. 어떤 애들은 속삭여달라 그러고 어떤 애들은 지금처럼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만 해. 골라. 너네 의견 통합시켜. 야, 실급 당연히 안 나오지. 댓글에 달리더라고. 실업급여 받으시라고. 못 받아요. 유튜브 수입 때문에. 야, 나 잘렸는데도 실급도 못 받아. 근데 왜 실업급여를 신청하냐 하면 난 부정수급인 거야. 나 부정수급 때문에 안 돼. 영상 이거 할 거예요. 차 마시는 영상. 차 마시는 차 소개 한번 했고
2편 해야 되는데 브이로그가 지금 너무 밀려 있어가지고 난 캄보디아부터 어떻게 끝내고. 근데 인스타 라이브를 왜 원하는 거야? 유튜브랑 뭐 달라? 뭐 다른 게 있어? 근데 인스타는 녹화가 안 되잖아. 그래서 매주는 못하도 잠깐이라도? 왜냐면은 영화 소개라던가 이런 거는 아이고 그랬죠요. 아니 오죽하요 그냥. 아까 그렇게 신나게 놀아주고 추루도 줬는데 만족스럽지 못하신가 봐요? 벌써 12시야? 아니 나 진짜 말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벌써 12시야? 내가 1시간 반 동안 떠들었어? 어쩐지 졸라 힘들더라. 갑자기 스태미나가 확 떨어진다 했다. 이제 갈게요. 책 재밌게 뭐 하셨길 바라고요. 마스크걸 재밌었어요. 안녕히 계시고요. 빠이. 안 돼. 가지 말라고? 아 진짜 저 3,000원이니까 3분만 더 있다 갈게요. 3분만 더 있다 갈게. 나 자본주의에 3분 굴복당했다. 12시 6분에 끈다. 자, 3분 남았어. 아, 물어볼 거 다 물어봐. 아, 진짜. 야, 3분 남았어. 2분 50초. 아, 2분 30초. 제 음식, 마라탕, 샤브샤브, 편백찜. 자, 이제 2분 남았어. 왜 내가 대장토끼야? 자, 2분 30초. 응원봐. 이소통이 맞는 거예요? 아, 진짜 웃기네. 자,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1분. 토끼 대장 들여서 토장 줄이지 마세요. 30초. 끝. 빠빠.